네,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38 아니고 37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게 이제 실업률에 관련된 표인데요. 192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시기를 우리가 대공황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1940년이 될 때까지, 야, 이게 줄지를 않아요. 15%, 20%? 네, 줄지를 않아요. 실업률이. 네. 우리도 지금 한 이 정도 되지 않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을 여기 뭡니까 그 공짜로 이제 뭐고 커피 듣고 도넛 준다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요 대공황 시기 뭐 뒤에 좀 1930년대 좀 뒤의 일이라고 하는데,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네 고래 딱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요거에 대한 극복으로 인해 가지고 극복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뉴딜 정책이나 블록 경제를 통해서 이제 이걸 극복하려고 했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하던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계속하는 거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요 위기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전체주의 국가로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게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의 거의 뭐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이 이제 루즈벨트, 이게 바로 그 후보 때문인가요? 뭐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거 헬기 타고 가다가 찍은 거예요. 앞서 내 사진이 그 헬기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 그 그랜드 캐년 가는 헬기의 요 후보댐이 이제 지나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댐. 그러니까 이런 뉴딜 정책, 이런 실업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쓰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넓고 개발할 데가 많아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죠. 다른 나라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파시즘의 유래가 원래 이 파스케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끼거든요. 도끼 이렇게 나뭇가지로 싸맨 도끼인데 뭐 하여튼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 이제 전체주의를 거의 대표하는 말이 됐죠. 파시즘 그리고 파시스트, 이게 여기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고, 이 사람이 무솔리니고, 이 사람이 했던 게 5천 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의회로 진군을 했죠. 그걸 로마 진군이라고 하는데, 쿠데타라고 하기에는 뭐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혈 쿠데타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탈리아의 왕이 얘들 보고 그래 그럼 너가 내각 만들어서 좀 해봐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사람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는 훨씬 온건한 전체주의예요. 굉장히 온건합니다. 독일하고는 좀 달라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외 침략을 벌이죠. 만주로 갔다가 나중에는 중국 본토 1937년 루거우 차오 노국어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람 하나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뭐 어디 화장실 갔나? 뭐 하여튼 그랬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저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결국 북에서 남쪽까지 일본의 영향력이 닿지 않은 지역은 없었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여기에 늪에 빠지게 되죠. 예. 이 사람이 그 만주국의 그 허소아비 왕으로 왔던 푸이, 그죠? The Last Emperor, 마지막 황제라고 겁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5.15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로 가는데 영향을 미쳤던 백주대낮의 총리가 군인들에 해가지고 암살을 당했는데, 살해를 당했는데 처벌이라 뭐 이런 게 시원찮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또 일어나게 됩니다. 1936년인가요? 그때 이머식인데 1936년에 2.16 쿠데타라고 또 비슷한 일이 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난징 대학살이라고 해서 당시 중일 전쟁을 하던 일본에서 이제 하도 저항이 매서우니까 도시 하나 완전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완전히 막 쉽게 말하면 뭐 다 죽이고 막 그랬던 사건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이 히틀러고, 나치오날 소циал스 뭐 어쩌고 이게 그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요 마크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이거 금기시 되고 있죠. 이 이탈리아에서 독일에서 나치즘이라는 게 전 유럽에 아주 비극적인 상처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예 못 쓰게 썼다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썼다 하면 그냥 막, 그죠? 물론 뭐 야들도 뭐 구구 단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오 나치즘이니 뭐니라고 떠드는 아들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나 하는 얘기고요. 앞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인종주의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되게 뭐랄까 거부감이라는 게 유럽에서는 좀 크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쪽에서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나는 개인적으로 민족주의를 정말 싫어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뉘렌베르크법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조부모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건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느냐, 어떻게 이제 적용하느냐에 대한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아예 뭐 인민재판 시키듯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 다비드의 별이라고 이런 거 달고 다니게끔 만들고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전쟁 2차 대전 무렵이 되면은 뭐 가스실을 끌려가고 뭐 집단으로 학살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이 트로츠키인가요? 스탈린이죠. 네, 스탈린.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이제 이런 거 북한도 보면 이런 거 잘 만드는데 그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거 만드는 거 아주 재밌나 봐요. 네, 아주 신나나 봐. 그래가지고 5년 경제개발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홀로도모르라고 해가지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대량 아사 사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원래부터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뭐 농업을 많이 하던 아주 곡창지대거든요. 아주 밀농사지대로 엄청 곡창지대인데 이거를 이제 스탈린이 193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단 농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한 거죠. 그래가 스탈린은 또 스탈린대로 생산량이 별로 안 나오니까 뭐 각지에서 이제 다 끄잡아 올려라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종자, 내년에 심을 종자까지도 막 가지고 가게 되고 거기에 반항을 해가지고 또 이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막 소를 막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저항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결과물이 그해 농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소로 인해가 소가 없으니까 이제 농사도 많이 못 짓고 종자도 부족하고 하니까 종자도 많이 못 짓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250만, 350만 되는 집단 아사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941년인가요? 그때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는 엄청나게 환영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길거리에 사람 죽어도 이때는 뭐 아무렇지 않았던 뭐 그런 시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더 궁금한 사람들은 조사해 보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